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나라 가봉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봉의 정식 명칭은 개버니즈 리퍼블릭 가봉공화국입니다. 가봉의 국기는 초록, 노랑, 파랑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각각 자연환경, 태양, 그리고 푸른 바다를 상징합니다. 가봉은 아프리카 중부 대서양에 접하고 적도의 바로 밑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콩고 공화국, 북쪽은 카메룬 및 적도 기니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봉은 풍부한 천연자원에 힘입어 아프리카 국가 중 개인소득 수준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가봉은 1962년 아프리카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를 맺은 국가이며 가봉의 전 대통령 보마르 봉고 대통령은 1975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오마르 봉고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여 봉고 자동차의 이름이 탄생했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당시 기아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맺었던 일본 마쓰다사의 마쓰다 봉고에서 이름을 차용한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가봉은 슈바이처 박사가 봉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봉사정신은 외동딸과 손녀로 이어져 현재까지도 슈바이처 병원을 운영하며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봉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며 가봉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보듯 가봉은 매우 다양한 매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영상을 보니 가봉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12개의 질문을 통해 가봉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우선 가장 궁금한 점은 가봉의 수도의 이름은 리브르빌이며 가봉의 공용어도 프랑스어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영연방에 가입했는데요. 가봉의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가봉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영어권과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가봉은 지난 2022년 토고와 함께 영연방에 가입했으며 가봉은 영연방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은 르완다의 사례를 보았고 새로운 투자 계획에 대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봉이 전 세계에서 숲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봉이 다른 국가들과 탄소 배출권을 거래해서 이익을 얻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가봉의 친환경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봉이 열대우림 보호로 탄소 배출을 줄여 수익을 창출한 첫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유엔이 지원하는 중앙아프리카 산림 이니셔티브는 2019년 산림 보존 대가로 체결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관련한 첫 지불금으로 1,700만 달러를 가봉에 지불하였습니다. 국토의 약 90%가 산림인 가봉은 탄소 배출량보다 흡수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더불어 가봉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산림 보존 계획에 나섰습니다. 국립공원 13곳을 설립하고 불법 벌목을 막는 프로젝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봉 환경산림부 장관은 선진국들의 운송과 가정난방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부분에 관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려는 보다 과감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번에는 가봉의 경제적인 측면도 궁금합니다. 가봉은 올해 이이카스의 의장국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기구이며 무슨 역할을 하고 또 가봉은 이 기구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나요? ECCAS는 가봉을 포함한 중앙아프리카의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지역적인 경제통합기구입니다. ECCAS는 중앙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회원국들은 무역, 통화, 투자, 운송,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통합을 추진합니다. ECCAS는 지역 내 무역 장벽의 감소, 통화 협력 강화, 국경 간 인프라 연결 등을 목표로 하며
회원국 간의 경제 및 정치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봉은 ECCAS의 회원국 중 하나이며 2023년 ECCAS의 의장국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ECCAS의 본부가 가봉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ECCAS 정상 및 강요 회의가 가봉에서 5월 25일부터 27일간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가봉은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 산업은 지속 가능성이 낮은 산업인데 이를 위해 어떤 산업 다각화 전략을 보유하고 있나요? 가봉은 Emerging 가봉 Strategic Plan을 통해 2025년까지 석유 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 농업, 생태, 관광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윈도 자유경제지대와 같이 가봉 내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가봉 내 섬유 및 의류, 건설, 물류 등 분야의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진흥 및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가봉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봉 경제는 농업, 어업, 임업, 광업과 같은 천연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러한 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고 전염병에 강한 가축의 수입을 늘리며 임업에 관해서는 보호림을 설정하여 과도한 벌목 행위를 막는 등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봉 자체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가봉의 정보적인 측면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가봉은 4차 산업시대에 따른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가봉은 국가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가봉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 연계 및 국가 광통신망 사업 등을 통하여 역내 최고의 통신 환경을 제공하고자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부 아프리카의 ICT 허브 기능을 제공하고자 지역 최대의 사이버시티를 구하고 도시별 IT 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가봉 ICT 산업의 성장의 불씨를 마련함과 동시에 에너지, 목재, 광물 등 주력 산업 및 관광 등 다각화 산업의 부가가치화와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보건 등 공공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전달 체계 강화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가봉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봉과 한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주 가봉 대한민국 대사관은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주 가봉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과 가봉의 관계 협력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서아프리카 가봉 주재 한국 대사관이 가봉 최대 병원인 리버리블 대학병원에서 음악회와 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때 류창수 대사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코로나 대응 의료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보내는 우정과 연대의 표시라며 한국산 마스크 2,500장을 방역용품으로 기증했습니다. 또한 주 가봉 한국대사관은 한지로 꾸민 K-팝 시상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봉 주재 한국대사관이 대사관 입구 로비와 민원실, 로비, 대사관처 등을 전통 한지 공예품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는 대사관 공간을 전통 스타일로 연출한 것으로 전북도청의 재외공간 한국스타일 진흥 사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한지 팔각 단청 항아리, 한지 오칠장, 한지 팔각 반지꼬리, 한지 암 등 공예품과 한지 조각고, 한지 공예 장식, 장국화 등이 대사관 공간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한국 스타일로 공간을 연출하고 한 첫 행사는 K-팝 월드 페스티벌 가봉 대회 시상식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접수해 심사했고 대회 당일에는 30여 명의 수상자들은 시상식 후 한 스타일 공간 연출의 진실물들을 감상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시상식 후 한지 공예품들 앞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K-팝과 K-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의 예술품들을 직접 보니 더욱 아름답고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 가봉 한국대사관 덕분에 가봉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봉 내 한국의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가봉에서는 한국의 태권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인기는 아프리카 가봉 현지에 선진화된 경호 시스템을 보급하고 태권도 보급에도 앞장서온 민간 외교관 박상철 전 한인회장 덕분입니다. 태권도 구단인 박상철 사범은 1984년 오마르 봉고 대통령을 경호한 데 이어 그의 아들까지 33년째 대통령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봉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자 전국에서 5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태권도 대회가 바로 박상철배 태권도 대회라 합니다. 또한 가봉 건국 이래 유일무이한 올림픽 메달은 런던 올림픽에서 박상철 사범의 제자가 딴 태권도 은메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과 가봉이 정치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가봉 공화국 대통령인 알리 봉고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2022년 봉고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가봉과 IT, 인프라 건설 등 기술력이 강점인 우리나라 사이에 호혜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고 특히 가봉이 열대우림을 잘 보존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봉고 대통령은 가봉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 가봉 간 고위급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가봉에 대통령이 뜻밖의 한국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알리 봉고 가봉 대통령은 7년 전 유명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출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그리웠던 음식을 전달해주는 배달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한도전 멤버인 정준하 씨가 가봉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면서 가봉 대통령인 알리 봉고까지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과 가봉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네요. 그럼 슈바이처 박사가 봉사활동을 하였던 곳이 또 가봉인데 가봉이 한국과 의료 협력을 실천한 사례가 있을까요? 2021년 주 가봉 대한민국 대사관 유창수 대사는 가봉 보건부 장관을 면담하고 가봉 의료진 방안 연수 등 양국 간 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인천의 송도고등학교와 가봉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병원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슈바이처 박사의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와 교육을 연계하여 정보 공유,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의 고등학교와 가봉의 병원이 MOU를 체결한 것은 매우 독특한 사례인데 송도고는 의료인들을 꿈꾸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슈바이처 병원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가봉에 한국 기업이 진출한다면 어떤 분야의 산업이 유망할까요? 가봉은 국토의 90%가 삼림입니다. 가봉은 원목 수출을 금지하고 대신 세금 혜택을 주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가구 회사 합판제조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림 자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열대우림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벌목 억제, 원목 수출 금지 등 나무 가공 산업 육성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책 시행 후 삼림 파기와 불법 벌목이 감소하였고 넷제로 2050으로부터 탄소 중립 평가도 받았습니다. 또한 목재 산업을 위한 경제 구역을 만든 지 12년 만에 아프리카 최대 베니어판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전체 노동력의 7%인 3만여 명이 목재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 분야와 환경 분야의 산업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한국인들이 가봉에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가봉의 관광지를 한국인들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봉 내에 있는 13개 국립공원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빈도 국립공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빈도 국립공원은 북부 가봉에 위치해 있으며 천혜의 자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로는 이빈도 강 지류의 유기물이 분해되어 검은색을 띠는 블랙워터 강이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는 열대우림 덕에 생겨난 급류와 폭포 경관은 위학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수생서식지에는 13동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어종과 서아프리카 긴코와 악어, 둥근기 코끼리, 서부 고릴라 등 멸종 위험 상태인 포유류, 조류 다양한 나비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봉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 가봉에서 꼭 가보아야 할 곳입니다. 12개의 질문을 통해 알아본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 가봉은 어떠셨나요? 이제 가봉의 전통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바나나를 만들기 위해선 바나나, 계란, 오렌지 주스, 빵가루, 설탕이 필요합니다. 우선 바나나를 같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계란물에 오렌지 주스 2스푼을 넣어 섞어줍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계란물 안에 담근 후 빵가루 위에 굴려줍니다. 모든 바나나 조각이 계란물과 빵가루에 코팅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줍니다. 그 후 중간 불에 식용유를 두르고 나서 어느 정도 예열이 되고 나면 바나나 조각들을 구워줍니다. 바나나의 한쪽 면이 황금색으로 변하면 타지 않도록 뒤집어주며 계속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다 구워진 바나나 위에 설탕을 뿌려주면 구운 바나나 요리가 완성됩니다. 기호에 따라 사워크림을 곁들인다면 더 맛있는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치킨 무함바는 오일, 치킨, 마늘, 양파, 토마토, 고추, 치킨 스톡, 소금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열이 완료된 후라이팬에 오일을 두릅니다. 그 후 치킨을 넣고 볶아줍니다. 다 볶은 치킨은 밖으로 잠시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에 남은 오일에 마늘과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이후 고추와 토마토를 차례대로 넣고 계속 볶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꺼내둔 치킨을 후라이팬에 넣고 치킨 스톡물을 넣습니다. 이후 소금으로 간을 하고 뚜껑을 닫은 뒤 30분간 끓여줍니다. 모든 조리 과정이 완료되면
맛있는 치킨 무함바가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따라 해볼 준비 되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